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오늘 우리 목창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창호 인텔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창호 이번 시간에는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근데 제가 어디서 나왔죠? 넌 아니야. 너구나. 그래, 들어가자. 알아보자. Clear 인테리어 쇼 여비TV. 자, 오늘 우리 목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우리 어김없이 우리 뽀삐가 저번부터 이제 저랑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뽀삐가 아주 이거 들고 다니기 무거워. 이게 뭐, 터틀릭도 하고, 자식아, 너무 이뻐. 혀를 계속 내밀고 있네. 자, 오늘 우리가 목창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목창호가 사실 인텔 할 때 약간 조금 애매하고 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마감재인 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창호를 할 때 어떤 경우를 많이 하냐면 정말 그 색깔 자체가 너무 체리색이야. 너무 막 옛날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너무 나 이거 색깔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창호 자체에 너무 파손이 심한 거죠. 파손이 심해서 도저히 그냥 쓸 수가 없는 경우에 그때 바꾸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색상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요새 셀프 인테리어로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이게 도장공사로 해서 페인트 칠을 많이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해서 느낌을 좀 다르게, 색깔만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파손이 나는 경우인데도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건술이라고 하는 건데, 보건술을 통해서 도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필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따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시공하는 모습을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교체를 할 경우에, 목창호를 교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궁금해들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목창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을 열고 닫는 어떤 공간을 분할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창호의 형태 거기에 들어가는 표면 마감재에 따라서 공간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필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필름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목창호에 대한 표면 마감재가 그 필름,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PVC와 PP, 그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PP 마감재를 쓰면은 훨씬 더 공간을 이제 친환경적,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없는 어떤 그런 마감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표면재에서 목창호가 이렇게 넘어가서 목창호의 형태를 구성을 하는데, 그 목창호를 통째로 예를 들어서 바꾼다고 할 때, 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그런 어떤 질문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목창호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이야기해서 어떻게 바꾸느냐. 보통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겠죠.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목창호에 대한 게 요새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개별로 다 변경을 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사이즈에 대한 거를 다 표기를 확인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기입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이 와서 설치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긴 하겠는데요. 그런 경우 말고 직접적으로 대리점에다가 연락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림이나 예림이나 제형 같은 경우 그런 해당되는 그 업체들에서도 목창호를 다 취급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대리점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해당되는 그 영림, 예림, 제현이라는 거를 쳐서 거기 보면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목창호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고 원하는 거를 고르신 다음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그쪽에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즈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사이즈를 책정을 해달라고,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이즈를 이제 오픈 사이즈라고 하죠. 사이즈에 대한 걸 정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목창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목창호는 두 가지 종류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목창호는 두 종류, WD와 PD로 나눕니다. WD는 뭐냐면 우드 도어라고 하는 거고, PD 도어라고 하는 건 PVC 도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PVC 도어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ABS 도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ABS 도어. 자, 그러면은 WD와 PD, ABS 도어 과연 어떻게 다르냐?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욕실 같은 경우에 문에 하부 쪽이 대부분 막 터져가지고 막 문짝 벌어지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창호 WD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방문은 우드 도어로 해도 되지만
화장실은 필히 ABS 도화로 해야 된다. 그걸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목창호를 구성하는 형태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목창호를 여기 약간 샘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요런 거. 우리 목창호 보면요, 요 문짝 사이, 요 사이즈 있잖아요. 요 사이즈가 보통 한 40mm 정도, 4cm 정도 되거든요.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4cm 정도 된다. 35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허니콤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니콤. 종이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허니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짝 자체가 밴딩이나 밴딩 휨이라고 하죠. 밴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 집어넣는 건데, 요런 것들로 들어가 있고요. 요 단면을 보시면, 요게가 우리 표면 마감재죠. 이야기했던 PVC가 됐던 PP가 됐던 요 필름이 되는 거고, ABS와 목창호가 차이가, 여기 보면 여기 회색으로 보이나요? 요 회색 줄같이 보이는 거. 요게 바로 ABS예요. ABS인데 저 뒤에 가서 공장 제품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요게가 한 1.5T 정도 되는 ABS가 여기 허니콤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서 허니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아까 PD 도화라고 하는 ABS 도화가, 여기가 물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ABS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욕실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WD라는 건 어떻게 됐을까? WD는 안에가 나무로 돼 있는 거야. 나무 중에서도 HDF라는 나무로 목재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ABS 도화가 WD 같은 경우는 우드 도화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워요. 이게 목재니까. 그런데 ABS는 상당히 경량화돼서 되게 가볍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안에 있는 목창호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목창호 보면 여기가 이제 얘를 본틀이라고 하고 얘를 문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문짝, 얘가 문틀인데 얘가 이제 본틀이라고 하는 거고, 옆에 보면 이제 문선이라고 있어요. 케이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옆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문짝과 목창호는 문짝과 문틀로, 문선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문을 하나 바꾸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 문 하나 바꾸는데 얼마인데, 얼마면 되겠니? 얼마에 바꿀 수 있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문을 문짝만 교체하는데 보통 한 8만 정도 들어가고요. 문틀이라고 하는 거는 문선을 본틀과 문선을 포함한 거를 포함되어 있는 여기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데는 한 12만 원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 자재 가격만 한 2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설치 누가 하냐? 그 예를 들어서 대리점 같은 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대리점들에서 자재는 줘요. 자재는 주는데, 자재를 주고 난 뒤에 용달차에 내려놓고 그냥 가. 그럼 어떻게 된다?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 된다. 근데 설치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 손가락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 농담이고요. 그렇게 되면 목창호를, 목수분을 별도로 자기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일반인들이 목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목수분들을 보통 이제 그 대리점에서 소개를 받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분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약간 목수 가격들이 조금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목수가 이제 장비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비대 같은 거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정말 작게는 한 25만원에서 부터 35만원, 45만원 정도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목수 경력, 숙련에 따라서 이제 금액들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한 25만원에서 한 45만원 정도의 비용을 인건비로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 하나, 문짝 하나 바꾸는데 그 비용을 들이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체 집에 있는 문을 다 바꿀 때, 어차피 문을 우리가 바꾼다고 치면 문이 한 4짝 정도, 5짝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목수분들이 와서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게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루 인건비니까 그분이 한 개를 설치하고 가든 두 개를 설치하고 가든 어차피 설치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문을 교체할 때 목수분을 불러서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방금 제가 목창호에 대해서 부위별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샘플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목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위를 설명드리고, 목창호 설치할 때도 고급 팁이 있어요.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팁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샘플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문짝이죠. 문짝 형태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문짝 형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문짝이 있고요. 요건 이제 아까 설명드리진 않는데, 요건 이제 도어 레버라고 하죠. 도어 레버가 있고, 문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보면 요렇게 프레임이 돌아가잖아요. 프레임 중에서 얘가 본틀,
그리고 얘가 문선이 캔싱이라고 하죠. 캔싱이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스토퍼. 이거 좀 복잡해. 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사실은 뭐 일반인 분들은 그냥 얘 다 그냥 문틀인 거지. 문틀인데 문틀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들어가자고 하면 본틀 그리고 케이싱 그리고 스토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돌아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쭉 돌아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설명드릴 때 문짝만 교체하는 경우와 문틀 교체하는 경우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문짝만 교체한다면 어떻게 될까? 문짝만 예를 들어 교체를 해. 문짝만 내가 문짝이 마음에 안 들어. 문짝 자체가 너무 파손이 많이 됐어. 문짝만 교체한다는 뭐냐면 얘를 떼어내고 얘는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죠? 문틀은 그대로 두고 문짝만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짝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여기서 보면 이 문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사이즈 발주를 넣으면 되겠죠. 똑같은 사이즈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만약에 문틀까지 다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오픈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오픈 사이즈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 있는 개구부 안에 있는 사이즈를 이게 제일 정확하거든.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보면 보통 이제 여기 문틀이 보통 30cm, 30mm에다가 여기가 이제 10mm 정도 튀어나와서 뭐 여기서 보이는 거에서 20mm가 더 넣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30mm 되는 걸로 오픈 사이즈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문틀까지 한다라고 하면 철거된 형태, 이 문짝이 전체가 철거된 상태에서 완전히 오픈된 이 개구부의 오픈 사이즈를 상부, 중부, 하부로 해서 세 군데를 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고급스러운 느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문을 만들 때도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상당히 이거 꿀팁인데요.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문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대부분의 옛날 집 같은 거 보면요. 문선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자, 이게 만약 벽이라고 하면 문선이 이렇게 돌아가지? 그러면 여기는 뭐지? 여기는 벽지죠. 그리고 요 위에가 몰딩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파트 건설사에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저기 있어요. 가보시죠. 자, 요건데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일단 문짝 다른 거 이런 거 말고 문틀만 한번 보자고. 문틀이 좀 다르지 않나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아까는 여기 문선이요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끊겼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가면서 상부에 판때기가 하나 더 붙어서 이건 이제 현장용어로 람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케이싱을 자체를 천장까지 끝까지 올리고요. 끝까지 올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람마라는 판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이게 고급스러운 디테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설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의 전 건설사에서 목창으로 설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케이싱을 끝까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람마를 붙이는 형태. 아까는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벽지 천장에 몰딩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케이싱 끝까지 올라가고 상부에 람마가 붙는 형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전체적으로 이 메스가 크고 확장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목창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짠짠짠짠. 자, 이번에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문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짝 보면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이런 거. 이게 제가 아까 여기 계신 관계자분한테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스와브로스키. 스와브로스키에서, 여기 이제, 요런 어떤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이거를 제공을 해주면은 목창,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붙인대요. 붙여서 이제 가공해서 나가는데, 이런 문들, 또는 뭐 이런 문들, 여기, 이렇게, 사실 우리가 보면 그 상품 자체도 특판하고 시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특판. 우리가 벽지도 특판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화려하고 막 다마스크 크고 막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창호 같은 경우에도요. 아파트에 납품되는 특판 제품과 시판 제품은 다 다른 거죠. 얘들은 다 뭐 시판 제품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런 느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난 이런 거 좀 별로인 것 같아. 제가 선호하는 거는 또 다른 거 있는데, 뭐 아무튼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요 부분, 요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유리가 돼 있고 반대 유리로 돼 있는데 안에 이제 망임유리가 되는 형태 요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공간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침실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봤던 것들은 침실의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반대쪽이 좀 보이는 형태의 공간에 어떤 쓰이는 문인데, 사실 뭐 정답이 없어요. 방문을 뭐 이걸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 확실히 문으로만 돼 있는 것과 이렇게 망임 유리로 돼 있는 것들은 어떤 그 성능의 단열에 대한 건 좀 다르긴 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디자인에 따라 여부에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침실에 들어가는 문은 이런 문보다는 민자가 좋아요. 민자가 뭐냐면 저기 있습니다. 짜라짜. 자, 민자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짝 자체가 아무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막 데코복고 아까처럼 막 이렇게 줄 요렇게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밋밋한 문짝을 민자문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 건설사에서 대부분 이 문짝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되게 이제 그냥 심플하고 모던하거든요. 사실 이런 문짝을 쓰는 게 실패를 별로 안 해요. 왜 실패를 안 할까? 여기에 문양이 들어가는 형태는 개인의 선호도가 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게 자가주택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임대를 준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문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던한 느낌으로 하는 게 좋다. 다만 우리가 이 문짝에 대한 표면 마감재 자체가 필름이잖아요. PVC가 됐든 PP가 됐든 필름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어떤 마사결과 이다맥결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굳이 민자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패턴들로 통해서 충분히 재미있는 요소를 줄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컬러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메인 컬러, 그러니까 바닥과 문짝, 문선에 대한 컬러를 맞추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붙어 있는 게 지금 이제 흰색 형태로 걸레바지가 돼. 이게 걸레바지죠. 걸레바지인데 이 걸레바지도 이 메인 필름 컬러와 똑같이 맞추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 대한 컬러, 바닥 컬러와 문짝, 문선, 그리고 걸레바지까지 컬러를 통일시키면 공간 자체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좀 더 많이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재밌는 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민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민자를 많이 쓰고 모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재밌는 문짝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뭘까요? 기본 일반 민자 문짝에다가 이렇게 이제 배꼽 몰딩을 돌려서 약간 클래식한 느낌 주는 건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자, 이게 딱 보니까 어떤 느낌 나죠? 웨인스코팅. 그죠? 웨인스코팅을 공간에 사용할 때는 문에 대한 형태도 그렇게 패턴, 어떤 이 모양새를 같이 맞춰주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은 항상 아이덴티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일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짝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되게 언밸런스. 웨인스코팅만 간다? 그것도 언밸런스. 무슨 얘기냐면 웨인스코팅이 된다 또는 문짝이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면 무언가에 받아주는 느낌이 같이 연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웨인스코팅을 할 때 문에도 이런 형태의 클래식 아이템을 쓰면 좋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해당되는 대리점에서 제품이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웨인스코팅 소재를 이렇게 몰딩을 사서 붙이기도 합니다. 또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것도 재밌게 목창호를 계획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창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목창호가 사실 인테리어 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짝을 교체를 하게 되면 문짝을 새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 몫을 붙여서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턴키 발주로 해서 일괄적으로 도급공사로 줄 경우에는 그냥 인테리어 업체가 다 하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제 직영공사로 갈 때는 본인이 해당되는 공정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번 영상을 잘 보신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창호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도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셀프 인테리어를 한번 또 촬영을 또 해보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응원의 메시지 주실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우리 항상 영상을 보시면 또 중요한 게 뭐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중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문에 대한 거를 상당히 또 궁금해 많이 하잖아요. 중문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알아볼 텐데 타인수리끼리 공장에 여기 전시장에 중문도 있어요. 그래서 중문에 대한 것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구독 제발. 제가 아까 허니콤 이야기 했잖아요. 허니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허니콤 짜잔짠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허니콤이라고 하는 게 벌집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허니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이로 되어 있는 이 박스가 허니콤 안의 형태로 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문짝에 샥 문 안에 이제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ABS가 붙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드가 붙기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풀어줬어. 어떻게 이거 물어줘야 되나? 어떻게 돼? 자, 이거 말고 이거 ABS 하나 해볼게. 어떻게? 나 몰라.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들이대. 자, 아까 우리 ABS 봤잖아요. 허니콤 봤잖아요. 허니콤. 이게 ABS. 아까 제가 1.5T 이야기한 게 1.5T 이야기 요 이야기 이렇게 허니콤. 이게 ABS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이 흘러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건 지금 뭐냐면 요 ABS에다가 지금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아까 허니콤 어떻게 된다? 허니콤. 자, 허니콤 다시 나와주세요. 허니콤. 자, 내가 아까 풀어먹었던 그 허니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샥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요런 코는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어떻게 된다? 얘가 반대쪽에도 붙는다.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